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23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팔자를 보면 오행의 질을 느껴야 통변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주팔자를 듣기 위해서는 사주팔자가 처해 있는 형국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주팔자의 형국을 또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바로 사주팔자 안에 들어있는 오행의 질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오행의 질, 그 느낌 그대로 물이 어떻다, 흙이 어떻다, 나무가 어떻다 이런 오행의 질을 얘기하는 게 바로 통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 내에 오행의 질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통변한지를 오늘 얘기해 보려는 게 그 부분입니다. 자, 사주팔자를 접하면 사주의 상황, 즉 사주팔자의 형국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사주팔자의 형국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오행의 질을 파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통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행의 질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자, 나무는 흙에 뿌리를 잘 내리고 또 흙에 있는 양분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당한 수분을 받고 햇볕을 또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질이 안 좋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불은 나무의 생적, 즉 때감을 잘 받아서 적당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불이라는 것은 나무에 때감의 생조가 없으면 지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또 치열해 가지고 불이 강한지 그걸 또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한 흙은 양질의 흙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또 적당한 햇빛도 잘 받아야 양질의 흙이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박테리아가 살면서 영양분이 좋은 흙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수분이 없어 버린다든가 햇빛이 들지 않는다든가 그래 버리면 흙이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척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쇠는 적당히 흙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원석 같은 거는 땅에서 캐기 때문에 흙의 보호를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캐고 난 데에서는 수분과 불기운으로 재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광석을 땅에서 꺼냈으면은 그거를 잘 녹여가지고 포크를 만들 것인지 열쇠를 만들 것인지 칼을 만들 것인지 틀에 넣어가지고 잘 다듬어서 물로 식혀줘야 제대로 된 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쇠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적당한 쇠 기운으로 탁함이 없는지 물도 쇠 기운 생이 없으면 생이 없으면 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한 쇠 기운을 받아야 물이 맑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이지 않고 잘 흐르는지 물은 고이게 되면 썩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행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양질의 오행의 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오행의 질을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행의 질을 잘 느끼고 사주팔자를 잘 파악하고 통별하려면은 바로 자연과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보고 자연을 듣고 만지고 맡아보고 그래야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오행의 질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연을 모르거나 간과하기 때문에 이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통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연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행을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평상시에도
자연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주팔자가 자연으로 보이고 잘 통변이 되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떻게 사주팔자의 질을 또 있는 오행의 질을 파악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이시고 계축년, 김이월, 임자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계수, 작은 물, 작은 물이네요. 축토, 작은 흙, 기토, 흙, 작은 흙, 그 다음 미토, 불을 품고 있는 작은 흙, 임수, 큰 물입니다. 호수같이 큰 물, 자수, 작은 물, 냉수, 계수, 작은 물, 묘목, 작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자연으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오행의 질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한번 볼까요? 나무가 어디 있나요? 여기 묘목이 있네요. 묘목이 있고 또 미토 지장간 안에 을목이 있네요. 여기에 질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고요. 나무는 어떻다고 그랬죠? 영양분이 많은 땅에 뿌리 받고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 좋은 나무가 되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물은 어떤가요? 이 나무가 물은 적당히 공급되어 있나요? 자, 아까 이게 작은 물, 여기에 호수같이 큰 물, 여기에 작은 물, 물이 상당히 있네요. 상당히 적당히 공급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이 공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나무는 아까 작은 나무라고 그랬죠. 여러분 화초에다가 집에서 키우는 화초에다가 화초 이쁘다고 물을 왕창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이 적당히 공급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공급되네요. 그래서 이 나무가 썩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당한 햇빛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햇빛이 어디 있나요? 사주팔자내에는 없고 이 미토 안에 정화가 들어있는데 이 조그만한 불로 이 햇빛이 이 나무를 쬐어준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게 흙도 축축이 젖이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이 정화도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햇볕도 못 보고 적당한 물이 공급된 게 아니라 이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건 수생식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뿌리박을 흙들은 멀리 있고 이따 이 흙의 질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하지만 뿌리를 받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곧 부목이 돼서 썩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썩게. 나무가 썩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을목도 마찬가지고 나무 질은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걸 느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불을 볼까요? 불은 방금 얘기했죠. 사주 내에 넣고 미토 안에 정화, 조그만한 촛불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촛불 하나 있는데 이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흙에 스며들다 보니까 정화는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꺼졌다. 약한 것이 아니라 꺼졌다. 그 다음에 뭔가요? 흙의 질. 흙이 어디가 있나요? 여기에 기토, 미토, 축토가 흙이네요. 여기에. 자, 이 질을 보자고요. 흙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적당한 물, 적당한 햇빛이 들어와야 양질의 흙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햇빛은 어떻게 됐다 했죠? 햇빛은 정화, 꺼졌다고 그랬죠. 햇빛이 없어요. 그리고 적당한 물이냐 봤더니 이 많은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요 위에 물도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다 보니까 이 흙들이 절벅절벅해졌네요. 절벅절벅. 거의 흙탕물 수준까지 갈 정도네요. 그래서
이 흙도 거의 질퍽질퍽한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쇠를 보자고요. 자, 쇠는 사준에 나와 있는 거고 축토 안에 신금이 하나 있네요. 쇠는 흙의 보호를 받고 또 불로 달구어서 물로 식혀줘야 제대로 된 쇠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불이 꺼졌다고 그랬죠. 식혀줄 물은 있는데. 그래서 이 흙들도 보호해야 될 흙들도 질퍽질퍽하고 절벅절벅하다 보니까 쇠를 보호하지 못해서 물기운이 범람하고 그러니 이 쇠는 거의 녹이 슬었네요. 녹이 슬어서 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주 파악이 다 됐네요. 오행의 질이. 자, 여기다 육친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물로 태어난 내 본인이 비거 같은 물, 그 다음에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관 중에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여기도 흙이니까 정관, 여기도 흙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여기는 비견, 같은 물이니까 이것도 같은 물, 비견. 자, 그 다음에 묘목, 내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나무, 상관이죠, 상관. 자, 오행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통변 들어갑니다. 질문. 이분 배우자 덕이 어떤가요? 배우자 뭐죠? 물로 태어난 신분. 여자분은 관이 남자죠. 관은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흙이란 얘기예요. 흙이 이렇게 있네요.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리란 얘기예요. 즉, 질을 봐야 된다. 질이 어떻게 됐다 했죠, 아까?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이 공급돼야 기름진 흙이 되는데, 물은 왕창 강한 물들이 들어오니까 물들이 스며들고 거의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불은 꺼져 있고 질퍽질퍽한 흙이 됐다고 그랬죠. 힘이 없고 기름진 땅이 아니다 보니까 보탬이 안 되는 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없고 나한테 무능한 남편하고 인연이 됩니다. 아니면은 남자와 인연이 약합니다. 이런 통변이 되겠죠. 질이 질퍽질퍽하고 쓸려 내려가니까 여기다 나무 심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질이 좋아야 좋은 흙이니까 좋은 남편감 맞는데 좋은 질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얘기. 또 물어본다는 얘기요. 저 자식운이 어떤가요? 자식 찾아봐야죠. 여자한테 자식이 뭐죠? 식상, 나무 여기 있네요. 나무 아까 질 어떻다고 그랬죠? 적당한 물, 적당한 햇빛, 그 다음에 뿌리박을 영양분이 많은 땅. 아까 물이 범람하다고 그랬죠? 범람. 이게 수생식물 됐다고 그랬죠? 둥둥 떠내가 썩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식 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변 되죠? 이분 실질적으로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겨서 상담하고 또 남편과 이 핑계로 해서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한대. 이혼 요구를. 자, 사주 모양새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오행의 질을 파악을 하면은 이렇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보자고요. 여자분이시고요. 이번에도 기유년, 계유월, 신해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분도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기토, 작은 흙입니다. 흙. 유금, 작은 쇠. 계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유금, 쇠라고 그랬죠. 신금, 작은 쇠. 해수, 큰 물.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신금, 큰 쇠가 됐네요.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네요. 제법 이 사주에 보면은 쇠가 제법 많죠. 큰 물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의 오행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뭐부터 볼까요? 자, 흙부터 볼까요? 아니, 그래요. 불부터 보죠. 불.
큰 불. 야, 큰 불이 있네. 큰 불. 이 불은 뭐라고 그랬죠? 적당한 땔감이 있어야 불이 지속력으로 활활 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땔감 있나요? 이 사주에 땔감이 뭐죠? 나무. 쭉 찾아보니까 사주 안에는 없네요. 자, 해수 안에 간목이 있네요. 간목. 자, 간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생화 해주니까 좋다. 자, 큰 물이래요. 큰 물. 큰 물 안에 들어있는 해수예요. 아니, 간목이에요.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고 있네요. 위에서는 소낙비 쏟아지고 또 금생수를 내주고 금생수를. 사주가 물이 상당히 콸콸콸 쏟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간목이 젖기 시작하네요. 물에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주면 오히려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무늬만 큰 불이지 불러서 거의 온도가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를 보니까 병신 이게 합을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합수까지 돼버리면은 이 불은 완전히 소멸됐네요. 탱가 한번 볼까요? 금은 쇠는 어차피 합에서 술을 때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금생수를 하고 있으니까 물하고 금하고 한 통속이니까 얘는 합을 해서 술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불만 합의가 되면은 합으로서 합수가 되겠네요. 이 큰 불은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의 온 내 편들이 아무도 없어요. 같은 불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은 거에 있어서 땔감을 떼주면 좋을 텐데 이 해준 간목은 젖어서 나한테 오히려 불을 꺼뜨리니 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리 훑어봐도 내 편이 없다 보니까 얘하고 합을 해서 물로 변하면은 같은 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꺼이 신금이 합을 하자면은 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신 합수가 돼서 결국 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불도 소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순식간에 불이 없는 사주가 돼버렸네요. 불은 꽝, 그죠? 자, 나무를 볼까요? 나무도 아까 설명했죠? 해수 안에 간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목이 있는데 물이 적당히 공급돼야 되는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해수 큰 물이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뿌리박을 흙을 보니까 신금 안에 무토, 해수 안에 무토 여기에 있는데 이 흙도 보니까 이 물에 의해서 절벅절벅 또 햇빛을 못 받다 보니까 절벅절벅. 결국은 이 나무는 햇빛도 못 보고 뿌리박을 흙도 너무 절벅절벅하고 물은 너무 많이 공급되고 그래서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질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뭘 볼까요? 쇠는 흙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흙이 전부 쓸려 내려가게 돼 있죠. 그리고 쇠로 달구어서 물로 씻어줘야 제대로 된 모양새의 쇠가 되는데 불이라고는 여기 소멸됐으니까 불이 없고 물만 있다 보니까 이 쇠들이 제대로 된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흙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흙의 질을 보자면은 이 기토가 햇빛을 못 보고 있어요. 일단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흙이 햇빛을 못 보고 있고 많은 물이 습을 주다 보니까 절벅절벅해진 흙이라 흙의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흙도 별로 질이 안 좋네요. 오로지 물은 너무 많은 생을 받다 보니까 적당한 쇠의 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쇳내가 좀 많이 나는 물이 되다 보니까 물도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가 너무 오행이 질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아졌네요. 자, 그러면 통변 들어갑니다. 또 통변. 자, 육친을 보자고요. 나를 생해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리고 요거는 나하고 같은 호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요 개수는 내가 생해준 호에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비견이죠. 나하고 같은 호행. 그 다음에 내가 생해준 호행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호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건 나하고 같은 호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 배우자운이 어떤가요? 물어봤어요. 여자분이니까. 여자분한테는 배우자가 뭐죠? 관. 나를 극한 호행. 아까 여기 있었죠? 정관. 제대로 된 관이네요. 와, 큰 불이 있고 있다 보니까 배우자 덕이 좋네. 이래야 되나요? 아까 설명했죠. 이 불, 나무에 땔감도 없는 데다가 너무 주위에 내 편이 없다 보니까 친금하고 합해가지고 병실 합수가 돼버렸다고. 배우자 운이 약하다. 불이 꺼졌다. 그죠? 그러다 보니 배우자 운이 약하다. 또 이분 재물은 한번 물어볼까요? 재물은 뭐죠? 이분한테 쇠로 태어나신 분은 내가 극한 호행이 재니까 나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 쭉 찾아보니까 없어요. 해수 안에 간목이 들어있네요. 정제가. 이 나무가 어떤가요? 질이. 이 나무는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공급되고 땅에 뿌리를 잘 박아야 되는데 햇빛도 없고 물만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썩었다는 얘기예요. 젖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재물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 현상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실질적으로 지금 기혼년생이니까 69년생이네요. 49인데 아직 미혼이에요. 미혼. 그리고 이 불 상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불이 또 배우자도 되지만은 남녀 공이 사회적으로 직업운도 된다는 얘기. 직업운. 이분 직업운이 약해서 지금도 한방병원 그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이 직업 저 직업 하나 안정된 직업이 없이 직업운도 약하고 재물운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재물에 좀 그 약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어요. 자, 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도 여자분이시네요. 병인년, 계사월, 기사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병화, 큰 불. 이거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사화 아까 큰 불이라고 그랬죠.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오화, 작은 불.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불이 상당히 좀 꽤 있는 것 같죠. 자, 이분도 사주 형상, 오행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오행의 질. 자, 어떤 오행부터 볼까요? 아까 사주에 불이 많다고 그랬네요. 불이. 그래서 불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사주에 큰 불, 작은 불이 상당히 불이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불인데 더군다나 나무에 생조까지 받고 있네요. 큰 나무가 땔감까지 대주고 있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불이 산불이 나기 시작했네요. 산불. 큰 불, 작은 불 합세에 나무까지 땔감이 있다가 산불이 났어요. 산불. 와, 산불. 자, 산불이 났어요. 불은 산불이 났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개수. 작은 물이네요. 이 물은 어떨까요?
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물 정도는 증발해 버렸다니요. 증발. 물이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죠. 산불 나 버렸다니. 산불 나면은 조그만 물 정도는 증발해 버린다니. 그런 상태네요. 자, 그리고 흙은 어떨까요? 흙은 적당한 물이 공급되고 적당한 햇빛이 들어와야 옥토가 되는데, 이 불은 산불 날 정도로 치열한 불이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물이 공급돼야 좋은데 물은 증발해 버리다 보니까 이 흙이 가뭄에 찌듯듯이 흙이 갈라터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갈라터지기. 흙은 갈라터졌네요. 쩍쩍 갈라터지고, 그 다음에 쇠는 어떨까요? 쇠. 여기 있네요. 쇠. 금은 이 많은 불기운에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식혀줄 물이 증발해 본 상태다 보니까 이 불에 의해서 녹이기는 녹였다는 얘기예요. 틀에 넣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식혀줄 물이 없다 보니까 줄줄 녹기만 하고 어떤 모양새도 갖추지 못한 쓸모없는 쇠가 되고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나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나무. 잎목은 바로 산불에 다 타버렸네요. 타버렸어. 물도 공급 못 받은 데다가 흙은 갈라터지고 나무가 타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오행의 모양새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십성을 한번 육친을 보자고요. 이건 나를 생해주는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거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거는 재. 나고 내가 극하는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여기는 나를 생해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여기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금, 식상. 상관이라고 그러죠. 상관. 그 다음에 나를 생해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분 여자분이니까 또 배우자운 보자고요. 배우자운. 배우자운 뭐죠? 관. 흙으로 태어나신 분 관이 뭐죠? 나를 극한 오행 나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잎목. 여기에 상태가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적당한 물을 먹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뿌리박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물은 증발해보고 땅은 쩍쩍 갈라져 있고 가뭄에, 불은 산불 나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에 다 타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불에, 나무가 불에 타다 보니까 배우자가 불에 탔다. 이성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그죠? 자, 이분 재물 뭐죠? 흙으로 태어나신 분 재. 내가 극하는 오행 물이죠. 물 증발. 재물운이 약합니다. 자식운 식상이죠. 식상, 식신상관. 요게 금. 요거 아이스크림 녹듯이 줄줄 녹고 있다. 자식운도 약하다. 통변되죠? 오행이 질만하면 이렇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요. 이분 병인년생이면은 30 몇 살입니까? 86년생이니까 32살이시네요. 아직 남자친구가 아직까지 한 번 생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을 잘 만나가지고 물기운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대운을 만나야 그게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결혼도. 자, 다음 사주를 보자고요. 이 사주, 이번엔 남자분이시네요. 남자분. 기우년, 병인월, 갑인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이분도 오행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토, 작은 흙,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임목, 큰 나무, 간목, 큰 나무, 임목, 큰 나무, 무토, 큰 흙, 진토, 큰 흙이라는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법 나무도 많네요. 참, 나무가. 자,
이 사주도 오행을 살펴보자고요. 뭐부터 살펴볼까요? 자, 나무부터 봅시다. 나무. 본인이 나무로 태어났으니까 나무가 제법 있네요. 나무가 본인이 나무니까 나무는 적당한 물. 응? 적당한 물? 물이 어디 있죠? 여기 사주 팔자에는 없고 여기 진중에 개수가 있네. 개수. 이게 이 조그만 물로 이 많은 나무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큰 나무인데 이거는 숲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 이게 물 부족. 그러면 이 나무가 목이 타기 시작하네요. 큰 불도 여기 생하고 있고 땅도 뿌리박을 땅도 있는데 단지 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하네요. 말라 죽기. 더군다나 이 흙이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흙. 요 안에 잇목 안에도 무토 있는데 흙이라는 것은 적당한 햇빛 있고 적당한 물이 공급돼야 좋은 흙이 되는데 요 진중의 개수 외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물조차도 이 감목들이 다 빨아먹어가지고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흙들도 물을 못 먹어서 가뭄, 쩍쩍 갈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도 물을 못 먹어서 빼짝 말라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빼짝 마른 나무는 불은 어떤가요? 불. 큰 불이 있는데 마른 나무가 떼주기 시작하니까 이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네요. 활활.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흙도 갈라타지고 불은 견제해줄 물도 없다 보니까 물이 견제를 못해니까 마른 장작을 받아서 너무나도 잘 타기 시작했다. 나무는 형편없는 나무가 되고 불이 활활 타오다 보니까 흙도 갈라타지고 또 쇠는 어떻게 됐나? 쇠는 불기운에 줄줄 녹고 있는데 식혀줄 물이 너무 멀고 이미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완전히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린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가뭄이 된 사주팔자네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분 통변 들어갑시다. 재물은 여자. 남자한테 여자 재물은 뭐죠? 재성은 내가 극한 오행이죠. 흙. 자, 요 흙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가뭄. 물 다 빨아먹고 햇빛 쨍쨍 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흙에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다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이 흙은 기진맥진 돼 있고 물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황무지 같은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이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배우자덕이 약하고 재물운이 약합니다. 이런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분 아직 노총각. 기윤년생 69년생이면 49이란 얘기예요.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재물운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재물운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죠. 물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생식기가 약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분 자식운은 어떤가요? 자식운 쇠가 녹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아까 불에 녹았다고 그랬죠. 쇠가 녹았다. 자식운도 약하다. 결국 49까지 결혼 못하니까 배우자 운도 안 좋고 자식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주팔자 안에 있는 오행의 질을 느끼면은 얼마든지 통변이 가능하겠죠. 그 질을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을 접하면서 많이 접하면서 사주팔자 내에 있는 오행의 질을 알게 되면 사주 형국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형국과 오행의 질을 가지고 통변하면은 아주 통변이 잘 되고 또 통변의 정확도도 높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사주학을 한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해서 오행의 질을 살피도록 항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사주팔자 내의 오행의 질을 파괴야 통변이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